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 부르던 아파트가 이제 5억을 하게 됩니다. 삼성만 믿고 영끌했는데 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산단 주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 특별히 용인, 동탄, 평택 중심으로 산업 호재와 맞물려서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했던 지역들은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 아파트가 살짝 반등하는 추세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집값 5% 떨어지고 있는 평택, 우리가 강남인 줄 아냐고 볼멘 소리가 지금 가득한데, 2024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시면 경기도는 과천, 서울은 서초, 또 성동구, 강남구, 마포구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 고드름이 쭉쭉 매달리고 있죠. 경기도 안성, 두 번째로 경기 평택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천, 포천, 용인, 주로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 산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 업황이 악화가 되면 당연지사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평택시의 매매가를 살펴보면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가 3억 1천만 원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 여기 1단지도 2억 4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 대체적으로 일주일 거래 상간인데도 거의 3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죠. 고덕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리슈빌 3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신평택 비전지웰 프루지오 역시도 2억 4천 정도. 전세가도 거의 2억에서 심지어 1억짜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인데, 그만큼 전세가가 지금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도 함께 동반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서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팍 보레온 지난 11월 21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입주율이 지금 63%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2,000가구 대단지인데 상가가 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입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1층 점포 대부분이 공실이죠. 1층이 왜 공실이 많느냐? 비싸거든. 대부분 이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 1층 상가 아닙니까? 입주 초반이라서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만큼 지금 상가 공실률이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권 너나 할 것 없이 유령 상가가 될 정도로 지금 국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아무리 올림픽팍 포레온이라 해도 그 상가 자체는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림픽팍 포레온 중심 상가 포레온 스테이션 5는 11월 준공 완료했지만 입점해 있는 상점보다 빈 점포가 더 많다라는 것. 그만큼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와 결착되어 있는 이 상가 건물 공실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맞물려서 강동구 지금 실거래가 역시도 올림픽팍 포레온이 지난주에 7억 5천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죠. 영풍 마드레빌 역시도 3억 6천, 아남아파트 3억 6천 정도. 계속해서 강동구는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도 하락, 매매가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남 상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곳만 지금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하락세는 면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가 역시도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중심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래량 역시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세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살짝 강동구가 늘었지만 매매 거래량은 훅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고점의 집값을 잡기에 너무 좀 버겁다. 실질적인 어떤 이 수입 지수도 개개별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가처분 소득 감소라는 어떤 이 개인의 어떤 대위기, 또 디폴트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몰려드는 자본이 그만큼 유입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회로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분양 택해서 고양 창릉 이번에 분양을 했는데 32,400명 몰렸습니다. 사전 청약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껄끄럽죠. 왜냐하면 이 추정 분양가보다 1억 정도 올라가는 어떤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이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신도시도 아파트 값이 견고하게 오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경쟁률이 32,000명 정도 몰렸다는 건 좀 굉장히 또 의외의 현상이었는데,
특별히 블록별 평균 경쟁률에서 S5가 입지가 그래도 비교적 좋기 때문에 9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에 A4, S5, S6가 나왔는데 일반 공급 610가구 모집에 32,451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만 53대 1로 찍혀 나왔고요. 그만큼 지금 민간 분양의 분양가를 감당 못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 66%가 본 청약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어요. 날벼락이죠. 이 전세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금을 동원하는 어떤 타이밍 선에서 끊어질 수 있는, 단절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공공단지 17개 단지 8,721채가 1, 2년 정도 연기가 돼버리면 이거 사전 청약 입주만 기다리는 그런 어떤 이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공황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분양가 1억 올라도 싸다 해서 고양 창릉 청약에 우르르 몰렸다고 하지만 이거 굉장한 리스크가 깔려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본 청약은 계속적으로 연기될 수 있고 입주일도 뒤로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인 어떤 난민 신세를 이거 면치 못하게 되는 당첨자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고양 창릉 이 사전 청약에서 고양시의 집값 매매가를 살펴보더라도 그닥 주변 시세가 반듯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DMC 호반베르디움 역시도 3억 2천. 여기 늘 하강 국면에 오면 고양시 덕양구가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반토막에 가깝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 하는 사전 청약 단지라 하더라도 조금은 조심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 역시도 3억 9천, 3억 5천, 3억 5천 정도 떨어지는 호반베르디움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락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양 창릉 S5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이후에 계약 취소 현상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물가 자체가 환율에 묶여 있어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3달 연속 상승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1월만 0.6% 올라섰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아파트 시장 특별히 얼마나 이 가격이 지금 고점에 몰려 있습니까? 이 고점 가격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뛰고 있는데 무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 공산품, 서비스 너나 할 것 없이 12월에 비해서 2025년 1월 상간에 계속적으로 물가가 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심리지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4월에 훅 떨어졌다가 지금 2025년 2월 역시도 상당히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결국에 아파트 구매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부동산 규제, 강남 3구의 해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반등할 것 아니냐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특별한 케이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관망을 하신다면 어차피 구축 매매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환율 불안정성이라는 이 발목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당연히 저하가 되죠. 구매력 급감할 수밖에 없고 아파트 시장 부가가치 고점은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다. 늘 말씀드리는 전통적 자산 시장의 위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캐피털 이코노미라는 영국 금융 이 회사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 딱 잘라버렸습니다. 1.5, 1.7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1.0% 전망까지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연내 금리를 1%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지만 이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해외 주요 기관에 의해서 낮춰진다는 건 역시도 경제 근간이 그렇게 건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노무라, 바클리, 시티, JP모건 이번에 캐피털 이코노미 역시도 가장 낮은 1.0으로 지금 찍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이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 강남 상구가 올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해외 신용평가사의 한국 잠재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런 이 근사치가 하락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경쟁력 약화를 고스란히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 평균 매매 가격이 낮아진 자치구, 의외로 서초구 끼어 있고요. 강북구, 관악구, 은평구, 강서구 순으로 계속적으로 집값은 지표로 볼 때도 떨어지고 있다. 나머지 예외적인 부분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 부분 비강남권 역시도 집값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게 가지 못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평균 거래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뭐 2월 달에 그래프가 조금 내려앉고 있고요. 지금 2월 달 거래량 1281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죠. 계속적으로 지금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00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빨랫줄에 빨래 딱 널어놓은 것처럼 3000건에 그냥 딱 걸려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게 굉장히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담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건 앞으로 거래가도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엔 더 큰 거 올 수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JP모건 그리고 뭐 S&P 또 이번에 나온 뭐 캐피털 이코노믹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신용평가를 더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대조정기가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 경제는 불안정성에 고스란히 지금 노출되고 있다. 대내 자산 시장의 70% 자본의 아파트 황금성 지금 결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 빨리 팔려고 해도 제대로 팔리질 않아요. 돈으로 바꿔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간의 상승장의 착시 현상은 조금 밀어두시라. 지금 본격적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적 주거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틈새를 노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국은행은 계속적인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해서 1% 이상의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변수, 미국 금리가 요지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내리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또 역으로 주담대 금리가 변동금리 특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공공분양, 고향 창릉 같은 곳이나 혹은 무순위 줍줍 이런 틈새 잘 잽 노리셔야 되겠고요. 이 편한 세상 웰카운티가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분양가가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 하죠. 5구 타입이 84제곱이 5억 3천에서 6억 9천 3월 중순쯤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검단 신도시 지금 뭐 5구 타입도 지금 4억 5천 정도 하는데 이게 3년 전 분양가라서 3억대 분양가로 나오게 되는 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곳들은 좀 콕 찍어 놓으셨다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또 바로바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입지도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죠. 넥스트 콤플렉스, 여기 뭐 이 상가가 딱 몰려있는 중심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101역 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아주 뭐 교통 입지적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84 평면도 보더라도 뭐 판상형으로 쫙 빠져나왔고 5구 타입도 비슷한 평면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한국 자체가 지금 경제적 불안전성 그리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개 속입니다. 나라 자체의 어떤 이 경제적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운명도 결정될 듯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강남 상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반짝하고 올라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로 보더라도 지금 보합에서 하강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전반적으로 동서남북 경제 현황이 그닥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력 감소, 또 물가 부분, 환율 부분도 무시 못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관망하시면서 잘 지켜보시되 기회가 틈틈이 나는 대로 선택지를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빤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